서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계속 이어갈게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셀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전자소송 사이트예요. 여기 로그인을 해주시고 로그인이 다 되셨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서류 제출, 문서 확인, 열람 발급, 재증명, 납부 확인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서류 제출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칸 민사 서류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두 번째 탭 민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그러면 자주 찾는 민사 신청 서류라는 항목이 보이시는데 여기서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민사 가처분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지금 본안 사건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사건이 없는 경우, 그러면 사건이 없으니 클릭한 상태에서 확인을 선택을 합니다. 전자소송 동의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데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동의하시겠다고 하시면 선택, 본인이 작성하시면 당사자 작성 클릭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1단계 문서 작성입니다. 사건 기본 정보에서 먼저 사건명을 입력을 합니다. 사건명을 선택할 때는 이제 하살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제 사건명 목록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저희는 두 번째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항목이 입력이 되고요. 두 번째 소가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소가라고 하면 일단은 의미 자체도 어렵고 계산하는 것도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되시지만 차근차근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가 산정 안내라는 문구를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소송 비용 계산, 소가 산정이라는 문구가 보이고 저희는 통상의소에서 화살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해야 하는 거는 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 제거를 구하는 소에서 소유권에 기한 경우입니다. 이 항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목적 물건 가액을 입력하세요 라는 이제 금액란이 보이는데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수치 작업을 지금 여기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바로가기 란에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가 클릭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2019년도니까 19년도로 설정하시고 저희는 건물에 대한 내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 구조는 미리 준비를 해두셨던 건축물 대장이랑 토지 대장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도 필요하긴 한데 굳이 추가로 돈을 이중 부담하면서 발급을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따가 하면서 건물 구조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을 해볼게요. 주거용 건물이고 아파트입니다. 토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대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해 두신 것도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공시지가를 입력을 해줍니다.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은 지금 2019년 현재 71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입력을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건물 면적 입력해 주실게요. 건축 연도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두시고 소의 종류 선택을 할게요. 소의 종류는 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를 구하는 소 2번에 해당되는 갈로 1번 소유권에 기한 경우입니다. 가액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문구가 여기 표시가 되고요. 아래창 계산 결과 보기를 조회해봅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 도출이 되었어요. 건물 가액이 3,100만 원 정도 측정이 되었는데 요거를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소가가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금액을 소가 적용하시면 처음에 우리가 봤던 소가의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피보정 권리 문구를 작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밀린 임대료 때문이에요. 임대료가 밀려 있고 그거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 피보정 권리는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권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을 해당되시는 지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물건지가 있는 선택이 되셨으면 아래쪽에 초록색 버튼 저장을 해주시고요.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보이는데 등록 면허세, 등기 촉탁 수수료, 선담보 입력 이런 탭은 면허세나 등기 촉탁 수수료 이런 거는 처분금지 가처분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할 때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요 마지막 탭에 당사자 입력란이 보이시죠? 요 칸을 선택을 합니다. 채권자랑 채무자를 입력을 하는 항목이 표시가 돼요. 채권자 선택해서 인적사항 입력 후 저장, 다음 채무자 인적사항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당사자 기본 정보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입력을 하고 저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쪽에 신청 취지 및 이유라는 탭이 보이시고 여기 먼저 신청 취지에 보시면 작성 예시로 문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문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예시문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래쪽 칸에 있는 신청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거를 신청하는지 앞서 설명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작성한 내용은 저는 언제 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등기를 언제 했다, 채무자와 언제 몇 월 며칠 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라는 내용을 작성을 했고 현재 상황, 세 번째 채무자는 계약 이후 언제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나는 밀린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다 라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었고요. 네 번째, 이와 같이 채무자와 협의를 통해 체납된 임대료를 받아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원의 건물인도 청구의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명령의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한 칸 더 내려오시면 부동산 목적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 목적물 초록색 탭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등기 고유 번호, 부동산 종류, 지번, 건물 내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이런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 란이 표시가 되는데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을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주시고 보통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하기, 발급하기 버튼을 많이 이용을 하셨죠. 열람하기는 수수료가 700원이 부과되고 발급하기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는 발급하기로 일단 이동을 해볼게요. 발급하기로 들어오시면 열람하기, 발급하기, 아래 칸에 발급 확인하기, 등기사항 신청 처리 현황, 그 아래 칸에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이라는 탭이 보이실 건데요. 이 탭을 선택을 합니다. 전자제출용 발급하기 선택합니다. 그럼 전자제출용 발급하기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보전처분 전자소송 제출용이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을 해줄게요. 저는 소재 지번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지번이랑 동호수를 입력하시면 부동산 소재지가 표시가 되시고 선택 클릭하시고 다음 누르면 결제를 할게요. 결제를 하시면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고 발급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문구를 보시면 전자제출용 발급 시 전자소송 회원 아이디를 입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입력을 안 하시면은 아까 처음 봤었던 그런 여러가지 목록을 다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되시고 여기서 입력을 하시겠습니까? 하겠다라고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전자소송 회원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서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디가 조회가 되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존재한다라고 나오네요. 확인. 제가 발급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내용이 미리 보기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진행할 때는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하고 보면 꼭 2번을 발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일반용으로 열람이나 발급을 했다가
두 번째 이렇게 전자제출용으로 또 발급을 하면 두 번 발급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됐었어요. 굳이 두 번을 하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이게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여지니 필요한 내용은 출력을 한다든지 해당 내용을 캡처를 한다든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처음에 이제 미리 발급을 안 하셔도 다른 서류로 다른 건 다 대체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준비사항에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내용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확인을 하셨으면 닫기를 클릭을 할게요. 전자소송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처음에 목적물 기본 정보인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와서 발급 내역을 클릭을 해볼게요. 발급한 문건 등기부 고유 번호, 확인 번호, 발급 일자라는 내용이 뜹니다. 클릭해서 저장.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라는 문구가 뜨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다 됩니다. 이게 아주 간편해요. 안 그러면 등기 고유 번호나 발급 번호 이런 걸 다 일일이 수기로 입력을 하려면 오타도 발생될 여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저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첨부 서류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까지 등록이 되면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를게요. 작성이 완료되면 미리 보기 화면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입력한 내용이 여기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문서에 이상이 없으면 모든 문서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를게요. 소송 비용을 납부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액 9,000원, 송달료 28,200원 해서 총 37,200원입니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1단계 서류 제출에 대한 모든 내용은 끝이 났어요.